네, 스노우피크 아웃도어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스노우피크도 중국에 또 진출했죠. 해야죠. 광군제 또 열심히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광군 피크입니다. 자, 뭐 속보 하나 좀 전해주신다고요. 그 SK하이닉스 실적 나와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3분기 매출액 9조 662억 원, 영업 손실 1조 7,92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설명을 하기로는 AI용 반도체인 HBM3 고용량 DDR5 고성능 모바일 디램 주력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이 24% 증가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은 38% 감소했다. 네. 지금 이게 전 분기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안 좋은 상황은 맞지만 그 전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1분기 적자로 돌아섰던 디램이 2개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디램 드디어 흑자 됐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디램과 낸드 모두 판매량이 늘었고 디램의 평균 판매 가격 ASP가 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서버 제품 판매에 힘입어서 디램은 출하량이 20% 늘었고요. ASP도 10%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정도면은 디램 가격의 그 바닥 을 찍고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와중에 HBM하고 DDR5 투자 강화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스토킹 혐의라고 하고요. 그렇게 중요한 소식을 이제 전해주십니까? 속보. 예, 유진투자증권의 김세희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세희 연구원님. 코인 네. 좀 많이 보고 계시죠? 네, 코인 위주로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어떤 섹터 담당하세요? 저는 이제 정확히는 코스닥 벤처팀이라고 해서 스몰캡 담당하고 있고요. 뷰티 담당 아니실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니 화장품 뷰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본인 뷰티가 아니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엄청 떴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희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좀 당겨졌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이제 도표 1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표 있습니다. 네. 네. 1번 트입니다. 도표 1번. 네. 뭐예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제가 이제 지금 달러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한 4,600만 원에서 4,700만 원 사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4,700만 원까지 올라왔던 이유는 이제 블랙록이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티커가 한국으로 치면 이제 예탁결제원 이런 데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됐어요? 네, 티커 등록이 됐고요. 블랙록이라는 전 세계 자산운용사가요? 네, 굉장히 최대의 네, 가장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그 자산으로 공식 네, 자산을 현물 이제 ETF입니다. 현물 ETF로 이제 자산 네. 인정한다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아직 뭐 인정한다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신청서를 6월에 제출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내년 3월 이전까지 최종 데드라인이 있는데요. 근데 그 이전에 아무래도 티커가 먼저 올라왔고 등록이 됐으니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기대감이 올라왔다. 저희도 취재할 때 그런 거예요. 자동차 이름 같은 거 미리 특허 내놓은 거 보고서 야, 요 차 나온다. 이거 차 이름 이거다. 이 특허까지 내놓은 거 보니까 진짜 내놓으려나 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티커를 보고서 이거 될 것 같으니까 티커 내놓은 거 아니겠냐 뭐 이런. 티커 뭐예요 근데? IBTC입니다. IBTC? 네. IBTC. 나의 비트코인. 네, 블랙록이 아이쉐어라고 하는 쓰다 보니까 네. 이제 IBTC. 저랑 좀 대화가 그래도 좀 되죠. 공 기자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닐까요? 노대답.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아마 비트코인은 떴고 다른 코인들은 그러면 움직임 별로 없습니까? 아니요, 이제 전반적으로 코인이 대부분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뭐 예를 들면 뭐 밈코인이라든지 혹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이제 다 뭐 거의 따라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업비트에 상장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막 500%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최근에요? 네, 어제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찾아봐야지.
저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애초에 유동성이 지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코인들이 7일,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현물 ETF가 이제 상장이 된다, 그러니까 상장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선물 지수는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현물 비트코인 현물 지수 ETF가 된다라는 게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발행사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현물 ETF 이제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하잖아요. 사실 꼭 반드시 현물 ETF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뭔가 발행하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런칭을 딱 상장을 시키고 나면 사실 매수세가 발생하기 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특히 그리고 제가 도표 2번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 12개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다 승인이 만약에 난다라고 하면 비슷한 시기에 올라올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네. 블랙록이 제일 빨라서 그럼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가장 빠른 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랑 그다음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탁 제품이 있었는데 요거를 ETF로 전환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게 1월로 가장 빠르고요. 그다음에 사실 블랙록 같은 경우에 3월로 가장 빠른 시점은 아니지만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지고 있는 파워 자체가 뭐 지금까지 ETF 실패한 사례가 한 번밖에 없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그래도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정신 못 차리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죠? 혹시 가지고 걔네들은 계신 정신 못 차려도 되는 애들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가 그 샌드박스 네. 디센트럴랜드 요거 두 개가 네. 마이너스 90이에요 지금 91.86 마이너스 88.50 밀크는 69.47 마이너스. 네. 그 샌드박스 같은 웃음이 경우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 코인 투자자들의 아픔을 그렇게 저도 샌드박스는 많이 매매를 했던 코인이어서 그대가 판 걸 내가 산 거예요. 게스트한테 그대가 뭡니까? 아 그런가요? 네. 네, 우리 저 연구원님이 판 거를 내가 다 받은 거예요 물량을. 사실 네. 샌드박스는 저도 선물 거래 같은 경우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 샌드박스도 뭐 흐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다고요? 네, 네. 워낙 저는 현물을 그 고점에서 가지고 있진 않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네, 볼 수 네. 있을 근데 것 지금 같은데 네. 지금 이 크립토 커런시 관련해서 관심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그 개인들이 또 이게 변동성을 보고 들어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좀 크립토에 대한 관심이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제도권에서 수용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좀 보세요? 사실 뭐 국내로 저희가 한정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시장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기점으로 조금 변화한 게 그냥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아무래도 기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거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보통 기관 관심도를 확인하는 가장 첫 번째 데이터가 CME 거래소의 이제 미결제 약정. 입니다. 선물. 네, 예, 선물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CME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관들이 이용을 하고 바이낸스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이용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면 CME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상 최고치로 이제 가장 미결제 약정이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 그 CME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고 바이낸스는 내려왔다. 이게 전반적으로 기관 위주로 지금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좀 전례가 과거와 굉장히 가장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우라늄도 아닌데 반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있죠. 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에 의한 반감기인지는 뭐 그것까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쭉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생산량이 네. 어느 순간 되면은 거의 안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런 거예요? 네, 말씀해주신 게 거의 일치하는데요. 저희가 네. 수요와 공급
논리로만 보면은 저희가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처음에 이제 이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줄어드는 시점을 저희가 반감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오는데 사실 반감기라고 해서 뭐 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과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1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비트코인이 나온 지. 근데 과거에 3번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동안 가장 이제 불장이 왔던 시기는 다 그거예요? 네, 반감기 이후 1년 안에. 그러니까 반감기가 시작한 게 뭐 2020년도 4월 뭐 5월이다라고 했을 때 요거부터 1년간이 가장 큰 불사이클이 대부분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가 지금 시점으로는 24년 4월, 이 4월이 한 중순? 에서 말 정도가 이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4년 뭐 한 하반기 정도에는 불장 사이클이 온다?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때 올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저는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만약 연내에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약간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사볼 만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어떤 의미예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뭐. 아,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 좀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관 투자자나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래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코인베이스 프로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이용하고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지수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담았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데이터 보시면 아시다시피 또 사실 오늘 기준으로는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위에가 뭐고 밑에가 뭐예요? 저희가 위에는 가격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래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이 네, 프리미엄 지수입니다. 근데 저거랑 지금 위에랑 별로 일치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닌가요? 근데 가격이랑 상관없고요.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특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일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는 가장 높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일 때 저점일 많이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관이 이제 샀다라는 의미인 거죠. 고래들이. 네, 아, 그래서 사실 코인베이스는 기관이 네, 많이 하고 네. 바이낸스는 개인이 많이 하니까 네. 코인베이스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는 프로에 한해서만 산정을 하기 때문에 프로는 기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한 90% 이상이 미국 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네,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기관들이 근데 코인들을 그렇게 많이 사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합법적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 사실 저희도 운용사에서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 상품으로 저희가 판단할 아직까지 수 우리나라 있으니까. 기관들은 못 사고 네, 못 근데 삽니다. 미국 기관들은 좀 사는 모양이군요.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물렸잖아요. 누구? 그 기관들 엄청 물려가지고 그때 뭐 FTX 상장 그렇죠. 그 했을 때 기관들 손해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예. VC들이나 뭐 운용사들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 이제 크립토 스프링이 오는 길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스프링은 뭐예요? 크립토 윈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가상화폐. 크립토 서머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불장을 이제 서머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봄을 뭐 안 거치고 지금 시점에서 뭐 한 스프링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겨울 중에 잠깐 따뜻한 때냐 네. 아니면 진짜 이렇게 네네.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윈터 중에 잠깐 따뜻할 때라고 보진 않고 사실 좀 저는 이제 색깔이 바뀌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장이 뭐 바로 오냐라고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반감기 이후에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은 다음에 불장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연내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지 저희가 비트코인 승인이 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뭐 향후 3개월에서 6개월간은 좀 변동성이 있지 근데 이게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로지 저 자산을 저장하는 용도로만 평가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예전에 한참 NFT 막 이렇게 네. 시장 뜨거울 때 그때 NFT 이제 막 얘기하니까 불쾌해하시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불쾌하지 마세요. 네. 우리도 또 아픔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네. 제 아픔 좀 담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NFT 등등 해서 야 이거에 그럼 제일 적절한 교환 수단이 뭐야? 그때 이제 코인도 또 막 각광을 받았잖아요. NFT 결제할 때는 당연히 코인으로 해야 될 테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완전 그 꿈들이 사라진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특히 NFT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뭐 거래량이나 뭐 가격 측면에서 네, 그래서 뭐 90% 이상 빠졌다. 플레이 투 어니니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뭐 거의 지금 그 꿈은 다 꺾인 것 같은데 그러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코인들은 또 다시 그 뭐 몇 년 전에 그 그냥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만 다시 인기를 얻어서 이게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또 다른 뭔가 가능성이 있을 시나리오 같은 게 지금 뭐 붙고 있는 겁니까?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질문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아, 네. 그렇게 지금 5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단은 사실 네.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최근에는 일단 내러티브 자체는 디지털 골드라고 해서 저장 수단이 좀 각광을 받는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영향이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네. 빠지는 와중에 또 비트코인이 받쳐주긴 했잖아요. 오히려 비트코인 한 2, 3%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오히려 지금 한 최근 한 달간은 금이랑 커플링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커플링이요? 네, 금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통 저희가 유동성이 많은 장에서는 네. 나스닥이랑 되게 많은 그 비슷한 흐름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구간이 깨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인플레이션 해지 혹은 디지털 골드의 기능으로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가장 저희가 단기간에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그다음에 반감기 이벤트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실질적인 불장을 좀 견인하는 요소들은 아마 뭐 지난번에 저희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정확히 P2E가 아마 그 흐름을 좀 이끌었던 네, 것 네, 같은데 네. P2E NFT가 그런 식으로 아마 새로운 소재들이 또 이끌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나올 것 같다. 네, 나오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그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댓글에 저 커플링 있냐는 얘기가 좀 많이 아, 있는데 저분이. 그런 거는 여러분도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워닝 드리는 겁니다. 이 코인에서도 비트코인 말고 이제 알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환,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라는 걸 좀 전제를 해서 그렇게 많이 해서 했었잖아요. NFT도 어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뭐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컨셉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야 그게 뭐 메타 데이터만 있는 게 무슨 소유권이냐, 뭐 이런 식의 있다가 뭐 아니라고 했던 뭐 무슨 원숭이 이런 애들 지금 마이너스 90%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그 블록체인 생태계 쪽에서의 변화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수급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ETF 만들면은 이게 뭐 돈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사실 이 동네의 대장이라는 그 돈나무 언니도 좀 살짝 빠져 있는 상황인데 뭐 반감기니 아니면 ETF니 그냥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뭐 나스닥 빠지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 해서 자금의 이동 쪽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제게 또 좋았잖아요. 네. 일단은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근데 사실 저희가 최근 1년을 돌아봤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이 너무 부족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붙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말씀해주신 부분도 사실 이게 블록체인 생태계가 과연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한 생태계인지,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 저희가 뭐 매스 어둠션을 기대할 만한 어떤 기술이나 생태계가 없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 그럼 아무 변화도 없었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지 네. 사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와 그다음에 가격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데요. 네, 그래서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수급적으로 저 가격이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뭐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 STO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블록체인 전반적으로는 RWA라고 해서 자산 토큰화 뭐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뭐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네네. 비자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뭐 결제 측면 혹은 뭐 이거 외에도 자산을 뭐 어떻게 연동하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네네네.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말씀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뭐 STO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 투자 계약과 관련한 부분들을 증권화하겠다는 제도를 발표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가치가 있고 저 기술적인 목적이 있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것 때문에 진짜 지난 한 2년 동안 저는 어떻게 이런 시장을 그대로 냅둬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사기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사기가 다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신규로 사기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 만들어진 코인들은 진짜 거의 대부분 그랬고 아예 시작 자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비상장 코인이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슨 뭐 옥장판 팔듯이 막 그렇게 파는 게 너무 수두룩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장의 변화가 없이 다시 자금이 유입된다는 측면이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 사실 비트코인하고 그 블록체인 그 생태계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저희가. 저도 불필요한 코인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저는 좀 강하게 얘기했을 때 알트코인의 한 90%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저는 시장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게 생겨난 지 굉장히 얼마 안 됐잖아요. 비트코인 자체가 13년, 14년 정도가 됐고 사실 그 이외의 코인은 뭐 길어봐야 뭐 1년도 안 되는 코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일 처음 생겨났던 시기를 보면 업사이드가 큰 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제도권화되기 이전에 너무 초기 시장이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근데 다만 뭐 이제 이거를 냅두고 그대로 뭐 이렇게 지켜만 봐야 하냐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법적인 부분으로 제도권화하기 위해서 뭐 가상자산 이용법이라는 것도 아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요? 네. 아, 이용법이 지금 네, 제정은 됐어요? 예, 예. 아니 제정은 아직 안 됐고요. 이제 그게 시행이 그러니까 본회의에 이제 올라올 단계이고요. 통과가 입법은 됐습니다. 되면? 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아마 빠르면 내년 한 7월 정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약간 규제라든지 뭐 어떤 제도권 안으로의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고요. 미카라고 하는 법안이 이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법이에요, 그거는? 뭐 전반적인 이제 규제안이긴 한데요. 코인에 관련된? 네, 코인 규제안이고요. 유럽 전반적으로이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테라루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식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은 아예 발행을 거의 금지하게끔 하고 좀 규제 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네네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규제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그거는 같습니다. 코인에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더 긍정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부정적이라고 저는 보세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긍정적이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제 그동안 코인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기가 좀 있었던 거는 아직까지 뭐 이건 세금 돈 번다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누군가의 규제나 뭐 법적인 이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건데 그런 규제들이 생긴다는 거는 어찌 보면 제도권 안으로 좀 편입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코인의 매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 하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긴 하는데 그렇진 않은 모양이군요. 사실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이게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코인 자금이 아예 0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규제 기관이나 뭐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한 건 맞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그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법에 그런 게 좀 들어갔더라고요. 뭐 시세 조정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네. 불공정 거래 같은 처벌하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셨던 내용들 좀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그 ETF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이미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네. 내년 4월이 이 반감기. 반감기가 찾아오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미결제 약정이라든지 코인베이스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네, 높아지고 있다. 그 더불어서 저희가 네. 이제 SEC 같은 경우에 소송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굉장히 다 SEC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기대감이 좀 더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다 돼갖고 이제 곧 또 오프닝 벨 라이브를 해야 돼서 예.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좀 질문을 듣도록 하고요. 저녁 시간에 언제 괜찮으세요? 아니 저녁 저희 네. 방송 출연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언제든 괜찮습니까? 가능합니다. 네. 요새 퇴근길 라이브 진행 안 하시잖아요. 퇴근길 라이브?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없어도 또 이 저녁 시간에 필요한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저녁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녁에 한번 나오시지 않았었나요? 진행 한번 하셨잖아요. 네, 한번 네. 했었습니다. MC를 하셨었죠 그때. 네. 아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김세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참 여러분의 그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응원 많이 해주시니까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아 오랜만에 다시 코인의 계절이 돌아온다니까 좀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습니까? 아 제가 한 몇 달 전에
정말 이거 좀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들 다 취재해가지고 그 내용들 다 정리해가지고 좀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개선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왜 자꾸 설레는 걸까요? 코인을 제가 막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 영풍재지 들고서 9시를 기다리면서 설레시는 거 아니에요? no. 그 주식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